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4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오늘 몇 가지 정치 현안 문제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오늘부로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습니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던 분의 당연한 복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연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복당 건은 최고위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됐다. 오늘부터 국민의당 당원이라고 했습니다. 무소속 홍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제 저는 당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에 복당 신청서를 냈었습니다. 서울시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홍 의원에 대한 복당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뒤에 중앙당에 보냈습니다.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부터 홍 의원 복당을 늦출 이유는 없다고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복당은 이렇게 순조롭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3월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시 대구 수성을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수성을입니다. 수성을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공천받지 못하자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됐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홍 의원이 복당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준석 당대표가 제주도를 다녀오면서 기자들에게 홍준표, 당시는 복당 전이었습니다만은 홍준표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비판에 약간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사찰을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느냐는 내용의 글을 올린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누가 불법 사찰을 했다는 건지 특정해야 하는 것이고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언제 누가 어디서 왜 했는지 밝히고 따져볼 사안이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아마추어스러운 상호 간의 공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홍 의원이 그런 말을 지금 시점에 하는 건 다소 의압스럽다고 했습니다. 홍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 운운으로 검증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정치판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는 판인데 의혹을 불법 사찰 운운으로 피해갈 수 있겠나라고 썼고 검찰총장으로서 늘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찰을 하는 게 직무였던 윤 전 총장이 불법 사찰이라고 대응하는 것은 틀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는 상당히 논리적 모순과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당을 하루 앞두고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혹시 복당 절차에 차질이 있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 오전에 순조롭게 복당이 허용되었습니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비로소 자신의 정치 일정을 밝혔습니다. 오늘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기능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지현 부대변인을 통해서 자 이제 드디어 지난 3월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 5, 6 석 달 한 보름 만에 정식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29일 오후 1시입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뭔가 조금 정리되어 가는 기분입니다. 정리된다는 것은 국민의힘으로 홍준표 의원이 복당하고 안철수 그리고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또 국민의힘 사이의 합의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아마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궁금했던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는 29일 이 선언을 하면서 그 방향이 대충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민의힘 이외에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인력도 없고 그런 돈도 없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곽을 돌면서 자신의 몸집을 불리고 자신의 소신을 정리해서 발표해가지고 국민의 반응을 보고 하는 이런 과정을 밟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이분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그런 무모한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것은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른바 경선 열차는 언제 떠나느냐 하는 문제죠. 여기에 변수 하나가 최재형 감사원장이 금년간에 대통령 출마를 의미하는 정치 선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물론 그만둬야죠. 이렇게 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또는 국민의힘을 플랫폼으로 한 범야권 대선 후보 단일화라는 명제가 조금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 아쉬운 것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연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후보 단일화라는 기치를 내걸었듯이 이번에도 이 후보 단일화, 대선 후보 단일화의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고 일종의 로드맵을 발표해야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현재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어디서 정치적 실력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무리 없이 그러나 재미있게 당당하게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미스트롯 방식으로 치열한 그러나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그 PD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PD 역할을 하는데 정리되어야 될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 다행히 오늘 그리고 29일을 기해서 몇 가지 가닥이 잡힙니다. 그 다음 순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이죠. 요사이 당명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당명 가지고 시비를 걸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이름 하나, 단어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좋은 장면은 아니지만 이번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상당한 브랜드 가치를 확보를 했으니까 이걸 또 바꾼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지난해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좋은 당명을 버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그 애매모호한 정당 이름으로 바꿨다가 대패한 사례를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름에는 정체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가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는 영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